자, 바로 캠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캠은 10번 정도 하고 다 외웠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저는 캠 들어갈 때 보통 솔리드 바디만 보고 들어갑니다. 요거는 컨트롤 W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여기 위에 있는 표시 및 숨기기로 해서 모두 감추기 솔리드 바디. 이유는 가공 영역 선택할 때나 이럴 때 평면이나 점이나 선이 선택이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캠 들어간다. 시작의 매니팩처링. 이게 바로 들어가셨는데 원래는 캠으로 들어올 때 이런 상자가 이제 나왔겠습니다. 시작의 매니팩처링을 하시게 되면 캠 제너럴의 밀 컨투어, 이게 만약에 안 나오면 NX를 저장하고 한번 껐다 켜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밀 컨투어 하시고, 자, 원점 좌측 상단이 맞고, 우리는 전체 공정에 대해서 Z0에서부터 100mm 안전평면을 주고 있고, 공부는 하다 만드셔도 되고 바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먼저 파트를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형상 I 같은 걸 제대로 했는지 도면을 잘 봐야 되겠네요. 소재를 자동불로 확인하시고, 자, 공구를 바로 여기서 바로 만들겠습니다. 10파이 10111. 그래서 40분을 다 쓰는데 빨리 하면은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포렌드밀 6파이 6222 해서 이 공구 번호는 시험날 당일 캠 시간에 반드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공정을 넣겠다. 지금 빨리 온 이유는 여기 궁금해서입니다. 캐비티 밀에 10파이로 우리가 평소에 또 스톡이 있으면 더 안 들어가니까 스톡도 없이 이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깎아 보려고 하는데, 자, 절차 경력은 안 정해도 되고, 일정하게 5mm씩 밑으로 1mm씩 이송을 2000에 200 정도로 해서 진입을 100 정도로 해서 지금 요 시리즈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00에 뭐 200 하셔도 되고, 생성했을 때 그래도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들어갑니다. 일단 자, 들어가고, 일단 잠깐 요거는 경고 메시지라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내려가는 걸로 램프로 내려가거나 이럴 때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최소 램프 길이 감소 진입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죠. 없앨 수 있는 거는 비절삭 이동해서 내부의 그 영역 내 진입에 닫힌 영역 최소 램프 거리를 아주 좀 줄여주면 됩니다. 지금 70대 10으로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메시지가 그래도 나오는 건 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되는 데까지만 깎아도 제 생각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되는 데까지만 깎으셔도. 일단은 뭐 요 메시지대로 최소한 줄여본다고 하면 지금 이런 게 도는 R이 줄어드는 겁니다. 도는 R이 최소한 줄여본다고 하면 이제 10으로 했으니까 뭐 5나 3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 메시지대로 나면 최소 램프 거리를 뭐 5나 3으로 해서 공구가 내려가면서 약간 도는 거리 5하니까 메시지가 안 나오긴 안 나오네요. 그렇지만 이 메시지가 나와도 가공되는 부분은 다 가공된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 이게 만약에 밀 피니시로 안 들어오고 러프나 세미 피니시로 들어와서 여유량까지 있었다면은 이게 이제 가공이 안 된다. 가공이 안 된다. 여유량까지 하면 이게 11이 돼버리니까 가공이 안 된다. 세미 피니시도.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황사갈 때는 무조건 러프나 세미 피니시 한다 생각을 했다면, 이런 데서는 가공이 조금만 되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피니시나 세미 피니시 이런 거를 적절히 쓰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피니시 내지는 또는 혹시 남길 수 있으면 절삭 매개 변수에서 점삭 여유량을 벽면만
0.1 정도 이렇게 남기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공고가 안 들어가면은 이것도 안 남길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 들어갈까 걱정은 했지만은 1mm씩 넣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지는 못하고 부분을 깎고 있네, 그죠?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부분을 깎고 있고 4mm.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이사이에 좀 살이 많이 남아서 보랜덤이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 6mm인데 지금 4번 정도 들어갔으면 4mm밖에 못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절삭 매개 변수 아까 남기려고 했던 요유량 자체도 안 남기고 다시 계산을 해서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mm씩이니까 자, 1mm, 2mm, 3mm 좀 더 들어가네, 그죠? 4mm. 그래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삭을 끝냈다 보고, 자, 황삭을 끝냈을 때 여기서 이제 보면 3D로 돌리면 색상별로 두께 표시해 가지고 남은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도장 찍듯이 가공을 하네, 그죠?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데를 가공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뭐 4mm 가까이가 남았다 이거는. 4mm면은 뭐 거의 안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중삭을 한번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중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공구를 6파이 보랜드밀로 바꾸고, 그 절삭 매개 변수의 제한을 좀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게 돼 있는 것이 가공 공정에서 여기 나오는 레스트 밀링입니다. 레스트 밀링이 캐비티 밀로 한번 밀은 거를 추가로 더 민다 이 말입니다. 보통은 조금 더 작은 공구로 밀어야 되고, 역시 또 피니시 해가지고 일단은 피니시하면 다 밀어버릴 거니까 여기서는 제가 러프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랜드밀을 중삭으로 쓰고 마지막 정삭으로 한번 더 쓸 거다 이겁니다. 지금은 양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보랜드밀한테 양을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여기 아마 0.5mm 정도일 겁니다. 벽에다가 0.5mm 또는 바로 0.5mm 남겨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역시 얘도 캐비티 밀처럼 가공 영역은 선택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파트 따르기 일정하게 얘는 뭐 한 2mm 내지는 뭐 3mm 정도로 일단은 해서 이것도 1mm씩 뭐 혹시라도 과감하게 막 밀어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저는 소심하게 이제 1mm씩만 민다 생각하고, 자, 얘는 그 사이로 한 3000에 500은 아니고 한 뭐 350 내지는 한 뭐 300 정도로 중삭 정도 되니까 3000이 얘는 일단 2000으로 해놓겠습니다. 2000에 중삭 그냥 황삭처럼 합시다. 황삭처럼. 그리고 저는 가공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밑에서 물어보고 좀 그 최적화된 속도를 좀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황삭하고 똑같은 어떤 공구 조건으로 6파이 엔드밀로 이렇게 살을 제거를 시키는데, 역시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까처럼 비절삭 이동에 이런 공구 램프 거리를 줄이셔도 되겠고, 또는 내려갈 때 나서는 이제 조금 파놨으니까 안 하고 그냥 내려가시는 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를 좀 줄이시려면, 시간이 좀 들 수 줄이시려면 요 비절삭 이동에 급속 이송해서 공구 간격 축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요거는 영역 내입니다. 안쪽에서 안쪽이 영역 내, 이런 부분을 간격 절단면이나 최소한 제트로 해서 조금 낮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좀 낮춰주면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사하기 들어가면 또 시간이 좀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두 개를 한번 돌려본다면 자, 황삭에서 10파이로 이 정도를 가공을 하고 중삭으로 이렇게 좀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살을 치고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정삭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6파이 엔드밀이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손상이 안 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평소 하는 컨투어 에어리어 6파이 엔드밀 피니쉬로 이제 정 사이즈로 만드는 거를 절사 경력 상면에서든지 측면에서 얘만 좀 선택이 되도록 그리고 제일 위에 것이 깊이가 없다면 해지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해지하셔도 될 것 같고 하긴 얘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른 무늬로 미셔도 되지만 지그재그 내지는 다른 무늬로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외곽 다르기로 안쪽 0.3mm 정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면 좀 0.5mm 그래서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이렇게 다 가공을 하고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송은 우리가 스핀들 속도 3000에 정삭 시에는 한 500 그리고 진입을 한 200 이 정도로 해볼까요? 하고 예전에 시험 치실 때 스핀들 속도를 안 적어서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S값 반드시 이제 하고 나서 프로그램 순서뷰 가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자기가 안 적은 값이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도. 자, 그래서 쭉 전체를 돌려보면 황삭, 중삭, 정삭 이렇게 되는데 3D로 돌려보면 혹시 뭐 자기가 생각지 못한 남는 양이 있다거나 이러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구석 부분들에서 0.1mm 얘는 R3인데 그런가 보네요. 얘는 지금 보면 구석 부분에서 전체가 약간 좀 여유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얘가. 근데 이거는 뭐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한번 뭐 밀어버리려 그러면 어차피 6파이짜리가 있으니까 밀어버리려 그러면 시험 떠나서 요런 이제 플로우 컷 싱글 같은 얘가 자기랑 R이 공구랑 R이 맞는 거를 한 바퀴 돌아버리는 겁니다. 플로우 컷 싱글 한 바퀴 옆에 거는 두 바퀴씩도 돌 수 있는 것인데 플로우 컷 싱글로 그냥 똑같은 공구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그냥 바로 요거는 영역도 필요 없고 지그는 그냥 한 번만 돈다는 것이고 똑같이 3000에 뭐 500이나 300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적은 겁니다. 가공 조건으로는 이송미 속도만 적은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해당 R들을 한 번씩 돌려준다. R들을 한 번씩 돌려준다. 제 생각에는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잔량이 남은 걸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3D로 한번 돌려보면 저기 왜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6파이짜리인데 자 이렇게 해서 황삭, 중삭, 정삭 시에 코너가 남아서 코너를 붙여서 한 번, 두 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색상별로 두께 표시해 가지고 방금 남았었던 이 코너의 잔량을 한번 쫙 돌려서 제거를 해줬다 이겁니다. 제거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거는 정 사이즈였는데 한 번 더 돌아서 약간 과삭이 생겼는데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소 하듯이 원하는 포스트로 TMV든 미쯔비시든 뭐 기본 포스트든 뽑아서 특히 기본 포스트를 뽑을 때는 반드시 미터식으로 해서 뽑아서 비번호 언더라인 캠.nc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